뭐 아인슈타인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뉴턴도 다른 게 아니야. 다 이런 백지 같은 시냅스만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자극에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백지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시냅스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요 만나는 요 부위, 요게 이제 시냅스예요. 이 시냅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의미 없는 시냅스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2살 때 제일 많대, 시냅스가. 근데 다 의미 없는 시냅스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뭐 누가 뭐 선천적이냐 그런 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시냅스만 잔뜩 있는 거야. 본능만 있는 거야. 배고프면 막 울어. 이런 본능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울 때는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사람이 안 키우고 동물이 키우면 그걸 이제 야생아라고 그래요. 피럴 차일드. 늑대가 키우고 그러면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안 만들어져. 그 대신 짖고 이제 네 발로 기어. 그 시냅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내가 막 걸음마를 하면 걸을 수 있는 시냅스를 만들어줘. 의미 없는 시냅스에서 의미 있는 시냅스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 시냅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뭐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죠. 기질적인 것도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의미 없는 시냅스가 이제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시냅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 가소성. 두 가지인데 use it or lose it. 사용을 하면 할수록 발달시켜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그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fire together, wire together예요. 그러니까 fire together는 뭐냐면 신경전달 물질을 같이 분비를 했어, 얘가. 이 시냅스, 이 시냅스, 이 시냅스. 그러면 걔들은 함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배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fire together 하는 게 wire together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냅스가 우리의 능력을 만든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중풍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마비가 됐어. 내가 발을 못 써.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발을 조정하는 그 시냅스가 이제 뇌세포가 죽은 거야. 피가 거기에 통하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이제 발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건 재생은 안 돼요. 죽은 뇌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그런데 옆에 살아있는 뇌세포가 있잖아. 거기에 걸을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걷는 거야. 그게 재활치료의 원리야.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그 걸을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시냅스가 완전히 우리가 요구한 대로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시냅스를 만들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막 암기를 해. 그러면 암기를 잘할 수 있는 시냅스를 만들어줘. 내가 게임을 많이 해. 그러면 게임을 잘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요구하면은 그게 생존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능력이 제일 중요하냐? 머리를 발달시키는 거, 생각을 잘하는 거. 그 능력을 자꾸 요구를 하면 그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거야. 이 시냅스 가소성이 바로 그걸 말해줘요. 이게 교육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시냅스 가소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거를 엔트로피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이라는 거는 우리의 본능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가치 있는 걸 하려면은 엔트로피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힘들어요. 그건 오르막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존 고든이라는 분이 그 에너지 버스 이런 걸 쓴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입니다. 존 고든이라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오르막인데 문제는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엔트로피로 말하자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습관인데, 게을러지고 뭐 이런 습관인데, 우리의 꿈,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합격을 하고 하는 거는 오르막을 가야지 되는 거야. 엔트로피를 낮춰야 되는 거야. 내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쉽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르막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이 오르막을 많이 간 사람들이에요. 이 오르막을 억지로 가가지고는 성공을 못해요. 자발적으로 오르막을 간 사람들이야, 성공한 사람들은.
근데 남들은 안 가지. 남들은 이제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에서만 오르막을 가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자율적으로 오르막을 간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오르막을 가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자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오르막을 갈 수 있느냐. 습관은 내리막인데 자연 법칙, 엔트로피 법칙으로 우리가 내리막을 가야 되는데 쫓겨서가 아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오르막을 가느냐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등산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오르막을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쫓겨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르막을 가는 사람은 뭐냐면 오르막은 힘이 들어. 근데 정상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도파민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고통스러웠거나 즐거웠으면 그 감정의 세기를, 인텐시티를 계산을 해요. 그 감정의 강도를. 그걸 편도체에서 다 계산을 해. 이만큼 힘들었어. 이만큼 좋았어. 그래서 그 값을 전두엽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전두엽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호감과 비호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엽은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 좋은 기억이 있으면 또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오르막을 간단 말이죠. 그거 하나하나는 대단히 힘들지는 않아. 이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힘든 거가 지속이 되는 거지. 2시간 뭐 산에 올라가려면. 그때가 뭐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아. 근데 그냥 땀이 나고 숨이 차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상에서는 순식간에 도파민이 분출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힘이 들었으니까 이제 힘이 드니까 도파민이 나오는 거지. 이 항상성 때문에. 괴로움을 무마시키려고 엔돌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정상에서 고통이 없어졌어. 도파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감격적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파민 양이 과잉이니까. 보통은 그냥 경치가 아름다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뇌에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올라갔을 때 안 좋은 거를 이게 대체해버려요. 좋은 기억으로. 이게 강력하니까 이게. 순간적이지만 강력하니까. 이걸 몇 번째 간 사람은 그게 발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산행이 즐거운 걸로 저장이 돼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나중에는 아주 즐겁고 뭐 이게 한없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는 거죠. 점점점 근육이 발달하면서 이 고통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야. 이런 메커니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르막을 가는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삶에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 뭐 어디에 몰입하는 거 다 이 오르막을 가야 돼. 집중을 하는 것들은 다 오르막을 가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성공 경험, 도파민으로 끝나야 돼. 도파민 보상으로 끝나야 돼. 그래서 끙끙댔지만 그 오르막을 갔는데 풀려야 돼. 그래서 도파민이 쫙 보상이 돼야 돼. 그러면 나는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야. 우리가 오르막은 힘들지만 결국 정상에서 즐거움은 그러니까 몰입을 해서 도파민 보상을 받아야 된다. 문제 해결은 문제를 푸는 거고 공부나 일은 내가 몰입을 해서 즐겁게 하는 거야. 그러는 사람은 오르막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오르막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런 쾌감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올즈예요. 그러니까 쥐를 실험하다가 쥐의 뇌를 뭐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저걸 하니까 그 쾌감을 좋아하는 것처럼 느낀 그런 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극을 만들어서 지가 레버를 누르면 그게 이제 전기 신호가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죽을 때까지 누르는 거야. 그렇게 누르다가 죽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게 그렇게 쾌감이 강하면 맛있는 먹이를 이제 갖다 놓은 거지. 뭘 선택하나. 먹이도 선택을 안 해. 또 뭐 짝짓기 그것도 선택을 안 해. 그냥 그거 누르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원리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도파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을 자극한다는 거를. 도파민이 어떤 이제 원리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스스로 생존하고 번식을 하려면 뭐에 끌려가야 되는 거야. 얘가.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끌려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생존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도파민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 보니까. 그래서 과일을 먹었는데 맛있어. 그거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또 그 과일을 따려고 하고. 다 그런 것들이 도파민으로 어떤 쾌감 같은 걸 조정해서 또는 불쾌감, 다른 거는 불쾌감을 조정해서 우리가 생존과 번식의 확률을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도파민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야. 우리가 이제 동물과 예를 들어 뭐 무생물 차이는
정보 처리의 차이인 거야. 정보 처리를 해서 스스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는 시각 정보가 들어오고, 이런 피부로는 촉각 정보가 들어오고, 후각 정보가 들어오고, 뭐 소리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 정보를 처리를 이제 뇌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뭐를 선택하고 뭐를 피해야 될 거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맛있느냐, 그걸 이제 편도체에서 계산하는데,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이제 아주 좋은 기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생존의 확률을 올리는 거죠. 생존과 번식의 확률을 올리는 거야. 나는 도파민을 멀리 하겠어 라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하고 차라리 생산적인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의욕, 뭐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욕, 뭐 이런 것들을 다 도파민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 도파민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욕부터 뭐 이런 것들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도파민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 그지만 그 해로운 거에 자꾸 이제 노예처럼 이렇게 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픽의 도파민, 식욕, 성욕에 대한 도파민, 그거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 그 회로는. 그 다음에 소모적인 도파민, 그게 특자에게 도파민이야. 그런데 그건 소모적인 거고 뭐 가끔은 파멸적이기도 해.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 이거는 생산적인 도파민이야. 정신적인 쾌감이라는 거야. 독서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서를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즐거움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기를 좋아하고, 문제 해결을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발명가들 뭐 이렇게. 그 도파민이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이야. 그러면 이 세 개의 차이는 뭐냐? 장벽의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복픽의 도파민, 식욕, 성욕은 장벽이 없어. 소모적인 도파민은 장벽이 낮아. 전두엽의 도파민은 장벽이 높을 따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벽을 넘으려는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장벽을 넘으려는 노력을 해서 그 생산적인 도파민, 그거는 무한히 써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성공으로 가니까, 그거를 해결하면. 그래서 그 도파민 회로,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인데 그건 단지 장벽의 문제다. 사람들이 그 장벽을 안 넘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그 장벽을 넘으려는 노력을 하면 우리가 부작용 없는, 그리고 생산적인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되고, 교육도 저는 이렇게 디자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